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종 이제 저희가 현재 국내 개인정보법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얻고자 제가 이렇게 투표로 각자의 의견을 묻는 내용을 제가 주제로 해서 투표를 내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그리고 그 동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보시면은 유전자 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 해보셨나요? 범죄 정보는 뭐 형해,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전자 정보는 그냥 막연히 유전자 정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법률에 있는 민감 정보랑 시행령에 있는 민감 정보를 암기하는 데 바쁘셨나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먼저 유전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여기를 참조했는데, 유전자란 뭐 이렇다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DNA죠. DNA는 디오니클리닉 액시드 해가지고 이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 너클리닉 액시드는 이제 핵산을 말하는데, DNA 구조는 가느다란 실과 같은 형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나 많이 보셨죠? 과학 잡지나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게 DNA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톡방에다 제가 이렇게 투표를 올렸었죠. 근데 이 투표는 사실 답을 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답을 원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여길 따라서 이렇다고 바로 답을 드리는데, 답이 없는 사항 등을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밑에 의견도 하나도 없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하트 한 개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 이런 생각한다 이렇게 쭉 적으셨으면 서로 이 생각하는 사고력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호응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었습니다. 개보법에 있는 시행령의 민감 정보에는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발생한 DNA만 해당된다. 두 번째,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DNA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세 번째, RNA.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의견. 그래서 그냥 투표를 종료했는데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전자의 범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전자 정보는 그 범위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판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을 봤어요. 그 법을 보시면은 여기 규칙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똑같을 거예요. 개인정보법도 개인정보보호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안전사고 조치, 고시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제 실종 아동을 찾다 보니까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서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 법에도.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3조에 보니까 실종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여기까지는 선천적일 수가 있겠죠. 흉터, 점, 문신 또는 병력, 이거는 후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전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원법을 봤습니다. 모든 법은 1조 그 법의 목적, 2조 정의가 있죠. 그 유전자법의 정의를 보니까 유전자원이라 함은 이 생물다양성보전법에 따른 유전자원을 말한다. 그래서 또 생물다양성보존법을 따라가 봤죠.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보존법입니다. 2조 4호의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쭉 되어 있고 유전적, 실존적 또는 잠재적 가치. 그래서 이 잠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후천적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이 프라이버시 쪽, 개인정보 쪽에 DNA에 관한 어떤 판례가 없었는데 나중에 어떤 생긴다면 이 DNA도 후천적 요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어떠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RNA라고 해놨어요. RNA가 뭘까요?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RNA에 대해서 검색을 두둥겨서 여기서 참조했습니다. 화학 조금 알겠는데 이 생물화학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리보헥산은 이 리보뉴클리닉 엑시드, 뉴클리닉 엑시드는 헥산을 말해요. 그래서 리보헥산. 네, 그래서 리보뉴클리닉 엑시드는 뭐 오탄당의 일종인 발음도 어렵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결론에는 RNA는 어떤 핵산의 일종이고 유전자가 갖고 있는 본질에 어떤 구조가 작용하는 화합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뭐 DNA는 이렇게 뭐 이중고리에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이런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RNA는 단일 구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쉬웠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포함을 시켰냐면 유럽의 GDPR 원문인데요. 제 34조. 34조는 이제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뭐 마찬가지 35조는 이제 건강 정보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리보헥산 있죠? 리보뉴클리닉 엑시드들 분석. 이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유전자 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 정보에도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유전자 정보, DNA 정보를 어디까지라고 규칙을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GDPR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는 거.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당연히 RNA도 DNA에 포함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법에 유럽의 GDPR은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의가 명확하게 그냥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자 범위는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아직 판례도 없고 물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판례도 볼 수가 없었고요. 대신 실종아동에 관한 법, 유전자 정보 쓰죠. 또 유전자 자원법 이런 법률을 봐서 후천적인 DNA도 DNA 정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나라에도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후천적 DNA까지 당연히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마찬가지로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유럽의 GDPR에서는 RNA까지 딱 구체적 명시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곧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투표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는 법에 없는 내용을 이제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건 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많이 다뤄서 남들보다 조금 더 사고력을 더 서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